솔리드웍스 부품 설계 실습 1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파트 설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될 팁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직접 실습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도 좀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기 좀 편하라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뷰 보기에서 저희가 흔히 스페이스바를 사용을 하면 저렇게 뷰를 볼 수 있는 창이 뜨게 될 거고, 자, 이 기능에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특정 뷰를 저장하는 방법을 제가 곧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S키를 누르면 숏커트가 나오게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숏커트 또한 저희가 매뉴얼리 수정을 해서 원하는 방법으로 모디파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어셈블리 파일 같은 경우에도 투명한 이 파일의 투명도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안에 숨어 있는 파일들도 잘 보면서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도 변경하기 방법과 투명도를 변경하고 나면 저희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또 같이 한번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간단한 팁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 뷰 보기 및 뷰 저장하는 법입니다. 제가 샘플로 저희가 만들게 될 첫 번째 파트의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긴 파트인데, 이 파트를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휠을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볼 수도 있고,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이제 뷰 방향이란 걸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 위에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금 봤던 것처럼 이 뷰를 선택할 수 있는 커맨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뷰를 옮기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딱 지금 정해진 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 뷰를 자주 사용하면서 보고 싶다면 이 뷰를 저희가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른 후에 여기 위에 보면 새 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뷰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할 텐데, 저는 샘플로 뷰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지금 저희가 만든 요 뷰가 저장이 된 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항상 요 뷰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뷰로 다시 옮겨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요 뷰 1을 클릭을 하면 방금 저희가 저장했던 요 뷰가 나타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요 뷰 옆에 요 X자를 클릭하면 이 뷰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제거를 했어도 요 저장된 뷰가 여기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 한 번 더 삭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저희가 저장했던 뷰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숏커트인데요. 저희가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스케치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S, 영문 S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저희가 쓰는 기능들 중에 숏커트로 저장된 것들이 뜹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처 중에서는 돌출 베이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자,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 이 면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그렸을 때 또 S를 눌러보면 이게 지금 어느 모드냐에 따라서
이 숏커트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면서 이 스케치를 한 후에 무언가를 그리고 항상 이 지능형 치수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요것들을 이렇게 치수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지금은 이 숏커트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추가해 볼 텐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위에 보면 이 옵션이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옵션이 아니라 두 번째 사용자 정의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사용자 정의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바로가기 바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 바로가기 바가 형성이 됩니다. 방금 스케치 모드에서 봤을 때 지금 지능형 치수가 없었죠. 요게 이제 지능형 치수가 요 버튼이 왼쪽에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서 있던 게 여기에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자, 스케치 모드 요거로 들어왔을 때 다시 S를 눌러보면 아까는 없었던 이 지능형 치수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셈블리 파일에서 두 가지 간단한 팁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일은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 실습으로 만들게 될 어셈블리 파일인데요. 이렇게 돌아가는 파일이죠. 이 파일이 이 어셈블리 파일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요 밑에 요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뷰를 바꿔가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다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밑에 요 파일을 좌클릭을 해도 오른쪽에 이런 게 뜨고 우클릭을 해도 요 위에 이제 같은 게 뜨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투명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요 파트, 요 파일에만 이 투명도가 약간 불투명하게 바뀌면서 요 안에 지금 속해 있는 요 피스톤 모양이 잘 움직이는 거를 저희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셈블리 해놓고 저희가 움직이거나 할 때 안에 잘 보이지 않는 파트가 잘 작동이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돌려놓고 저희가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명도 변경을 통해서 좀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투명도를 변경하고 나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요 위에 원통 위에 갖다 댔을 때 클릭을 하면 요 겉에 있는 게 지금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 가운데 요 이 피스톤이 있는데 위로 이제 마우스를 갖고 올라오게 되면 요 안에 있는 파일이 선택이 되고 위에 있는 파일은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마우스가 요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요 파일이 지금 선택이 되도록 투명도를 변경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때 Shift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요 위에서 클릭을 해도 항상 요 바깥에 파일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경우는 이제 메이트 같은 거를 할 때 저희가 쓰게 될 텐데 이 투명도를 변경하고 났더니 이게 선택이 안 돼서 다시 이렇게 투명도를 클릭을 해서 풀고 막 작업을 하고 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투명도를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도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통해서 이 바깥에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클릭해서 안에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도
어셈블리를 하거나 이러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어셈블리를 하기 전에 각각 파트를 설계를 다 마쳤잖아요. 근데 어셈블리를 하고 보니까 이 특정 파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 파트 설계를 바꾸는 방법은 이 파트 파일에 들어가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직접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판 위에 여기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스케치 했던 치수가 나오죠. 이 치수를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방금 보시면 이 80이라는 걸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걸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 신호등 모양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오류창이 뜨는 이유는 이 크기를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메이트들 중에서 오류 나는 것들이 지금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류는 무시하시고 이 기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파트 설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피스톤 파트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도면을 제가 넣어 놨는데 도면에 모든 치수를 넣게 되면 좀 지저분하고 보기 불편할 수가 있어서 별다른 표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중앙정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걸 설계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설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설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파일 여시고 이때 파트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서 빈 페이지를 처음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먼저 피스톤의 밑에 원통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 베이스 클릭하시고 자, 요 뷰를 윗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을 클릭을 하고 요 중심에서부터 원을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 원의 지름은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케치 종료를 해 주시고 이때 돌출되는 높이는 5m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면 이런 납작한 원기둥이 만들어졌죠. 자, 이 위에 피스톤의 중심에서부터 높은 기둥을 만들게 될 텐데 자, 이 윗면을 선택을 하고 이때 돌출 베이스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자, 스페이스에서 윗면으로 뷰를 바꿔주신 다음 똑같이 요 중심에서부터 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크기를 이 같은 경우는 5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 기둥의 높이는 112.100mm로 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요런 원기둥 위에 또 얇은 원기둥이 있는 형태를 저희가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설계를 위에 부분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요 위에 면을 그냥 기준으로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윗면을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돌출 베이스를 한 다음 여기에서
사각형을 그릴 텐데 중심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긴 방향은 10mm로 하고 이 짧은 사각형은 8mm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케치 종료를 하면 자, 이게 또 위로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위아래 높이는 7.5mm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방향 1에서는 7.5를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 2를 선택을 해서 요 밑에 방향으로 7.5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한 거 기준으로 위아래로 동시에 지금 돌출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이런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중간에 핀을 꽂을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면을 선택한 후 이번에는 돌출 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운데다 구멍을 뚫을 건데 저는 여기에서 중심선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를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원을 하나를 그리고 이것의 크기는 5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치 종료 누르고 요게 이제 반대쪽으로 다 뚫려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통을 통해서 다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원래 있던 파트 모양을 보면 여기가 이제 둥글게 되어 있죠. 이 둥글게 되어 있는 파트가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필렛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출 컷을 통해서 이 겉의 면을 도려내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사각형을 그리고 잘라낸 형태가 아니라 요 둥근 형태를 스케치를 한 다음에 뒤쪽 방향으로 돌출 베이스를 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필렛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계를 할 때 이 길이가 10mm였기 때문에 둥근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필렛을 할 때 먼저 필렛을 선택을 하고 5mm로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선택을 하면 여기가 지금 기본이 10으로 돼 있다 보니 이런 형태가 지금 미리 보기로 보이는데 5로 숫자를 바꿔주시고 자, 나머지 4면을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원하던 첫 번째 파트 설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 필렛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설계를 하고 나중에 뭐 메이트를 하든 뭐 어셈블리를 하든 이런 과정에서 이게 필렛으로 하든 이 돌출로 커트를 하든 스케치단에서 이거를 그리든 이게 다 똑같은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텐데 만약에 이 파일을 STL 형태로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 스텝 파일로 변형을 하면 결국엔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만들 때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솔리드웍스 내에서 파트를 각각 설계를 하고 어셈블리 하거나 메이트라는 과정에서는 이 설계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류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기능이 좀 덜 작동이 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 이런 필렛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사실상 반원의 지금 형태가 되지만 저희가 필렛을 사용하다 보니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 면이 하나의 면이 아니라 지금 두 개의 면으로 나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각각 지금 모서리에서 필렛을 사용해서 각각 면을 만들다 보니 지금 이 프로그램 상에서 하나의 면이 아니라 지금 두 개의 면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필렛을 하지 않고 자, 이거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자, 돌출 컷을 통해서 똑같은 제 모양을 지금 그려볼 텐데 자,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필렛이 아니라 돌출 컷을 통해서 똑같은 모양을 제가 지금 위에 그려냈는데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 모서리에서부터 각각 깎아서 필렛을 만든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곡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필렛을 하나 이렇게 컷을 하나 같은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솔리드웍스 상에서는 어떤 기능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의 면으로 하나의 곡면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아까 필렛으로 만든 거는 두 개의 곡면이 돼서 뭐 어떤 기능이 잘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고 추후에도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설계했던 것처럼 필렛으로 그냥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저희는 파트 1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P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피스톤 케이스입니다. 아래 도면을 보시고 필요한 치수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도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명시가 없으면 중앙 정렬로 간주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새 파일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 파트 설계를 할 텐데 이번에는 피스톤 케이스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돌출 베이스를 클릭을 하시고 요 뷰 중에서 윗면을 선택하신 다음 중심 사각형을 통해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고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7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스케치 종료 누르시고 이때 돌출 보스는 5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자, 지금 설계된 이 면에서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자, 요 밑에 면에다가 원기둥을 올리고 구멍을 뚫는 형태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돌출 베이스 클릭을 하시고 자, 요 원을 선택하신 후 요 사각형 중심에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크기는 32mm로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를 누르시고 돌출은 총 100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사각판 위에 원기둥이 세워졌죠. 자, 이 안에 또 구멍을 뚫어서 이번에는 피스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의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돌출 컷을 이번엔 누르고 자, 뷰를 좀 바꿔 줄게요. 자, 요 상태에서 원을 선택을 하고
이 중심에서부터 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원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원의 크기는 30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를 누르시고, 자, 이번에 돌출 컷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블라인드로 하지 말고 관통으로 하면 이게 다 되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는 곡면까지를 선택을 한 다음 이쪽에 반대쪽 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면까지 하는 곡면까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추후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기 위에 뭐가 더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높이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어떤 특정 면까지로 확정을 해 놓으면 파트 설계가 변경이 돼도 이 피처가 오류가 안 나고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파트도 간단하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저는 이 파트를 P2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설계는 피스톤 가이드입니다. 이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렛을 이용한 채우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이 모든 설계를 꼭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치수들은 아래 도면이 있으니 보시고 같이 따라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피스톤 가이드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여시고, 자, 마찬가지로 돌출 베이스, 그 다음에 윗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중심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와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똑같은 70의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돌출도 5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윗면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게 될 텐데, 자, 이것도 중심 사각형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각형의 가로는 20mm, 높이는 8mm로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 누르고 이거에 대한 돌출은 총 120mm로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워진 사각 기둥에 피스톤 그 가이드가 움직일 수 있는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주게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이 세운 기둥 중 넓은 면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돌출 컷 클릭하시고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심 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적당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그릴 때 요 보시면 여러분들도 요 가운데 중심쯤에 가면 요 중심선 위에 마우스가 있으면 이렇게 파란색 점선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사각형이 요 지금 중심이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춰주시고, 요때 요 사각형의 높이는 90이 되고, 요때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5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폭은 총 10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스케치를 완료해서 일단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고 요 엣지에다가 필렛을 양쪽에 이렇게 5mm를 주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채우는 형태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필렛을 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아예 스케치를 해서 컷을 해주는 게 보통 문제가 덜 생기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조금 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심선을 여기서부터 좀 내리고 5mm 설정하고 원을 맞춰서 그린 후 저희가 원하지 않는 요소들은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자, 중심선 5mm 하고 원을 선택을 하고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홀을 뚫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면에 핀을 꽂기 위한 구멍을 하나 더 뚫어야 돼서 돌출 컷 하시고 전면에서 원을 선택을 중심에서부터 그리게 됩니다. 이때 지능형 치수는 5파이짜리 그리고 위에서부터 높이도 5mm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주시고 이번에는 피스톤 봉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 구멍을 뚫어 줄게 될 텐데 이건 요 밑에 플레이트에서 뚫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출 컷 하시고 원을 선택한 다음 원은 조금 넉넉하게 7파이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 설계를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번에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3으로 파트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트 4.5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링크인데요. 그림으로는 좀 사이즈가 좀 두껍고 얇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차이는 오른쪽 도면에서 길이가 45냐 60이냐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는 그냥 사각형 기둥 바에 구멍만 2개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제가 실습을 촬영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도면을 보시고 30초면 설계를 할 수 있으니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4, 5도 설계를 하시고 잊지 말고 꼭 저장을 해 두시면 저희가 다다음 차수에 또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니 설계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파트 1에서 5까지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계의 순서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팁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
추후에 어떤 설계 변형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필렛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솔리드웍스 부품 설계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는 파트 6와 핀 설계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설계하는 양은 적지만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변수라는 것도 사용을 해보고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부품 변형을 생산하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